렌즈를 이렇게 잡아요. 오. 증판 물질을 넣어서 그리고 렌즈를 집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오죠. 안녕하십니까. 서울 밝은 세상학과 이재명 원장입니다. 시력 교정하기 까다로운 눈들 네. 어떤 눈들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손쉽게 이해가 되는 것들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 안 된다 그러던데요 라고 하는 그런 눈들, 특히 난시 많은 환자들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고, 특히 많이 나쁜 눈들, 다른 병원에 갔는데 각막 지형도가 안 좋아가지고 수술하기 힘들다 그러는데요 이러면서 우리 병원 오는 환자들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정말 그 환자가 병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내는 게 1번. 두 번째는 까다로운 눈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뭐 건시가 많고 난시가 많고 또 아니면 시축 자체가 그게 많이 틀어져 있거나 이런 눈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틀어져 있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수술을 해줘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뭔가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각막이라고 보고 파란색으로 진하게 찍어놓은 점이 있죠. 이게 이제 시축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물체를 보는 중심.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각막 중심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 시축을 중심으로 난시가 많다는 이야기는 웨지 모양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난시가 많은 눈일 경우에 각막 지형도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술을 제대로 잘 해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이게 수술을 해준 레이저로 각막을 깎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또 점이 찍혀 있죠. 이 빨간 점이랑 파란 점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얘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수술 자체가 센터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지금 만약에 센터는 맞췄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교정이 안 되죠, 당연히. 이게 난시축이 틀어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난시축을 잡아가지고 수술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 결과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스마일 프로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스마일이란 스마일 프로는 많이 다른 수술이에요. 스마일 프로는 센터를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보통 스마일은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데 30초 걸려요. 그럼 30초로 환자가 못 견디고 움직이면 내가 처음에 아무리 세팅을 잘 해놓았다 하더라 그래도 변수가 생기죠. 근데 스마일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초밖에 안 걸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수술이에요. 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스마일은 언제 어디까지 수술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8 정도가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령 뭐 난시가 3이 있으면 뭐 건시는 5 정도, 그래서 합도수가 한 8 정도까지가 스마일을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시가 2고 건시가 8이고 그럼 무리하게 스마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눈이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깎아버리면 구조적인 안정성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월등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눈에 렌즈를 넣는 수술이 안전하다. V토릭을 가지고 렌즈 삽입술을 한다. V토릭이 왜 좋으냐? 렌즈가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녹내장이나 내피 감소 같은 그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렌즈 자체가 지나치게 크게 들어가가지고 렌즈가 앞으로 휘면서 앞쪽에 있는 각막들을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내피가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공간적인 부분들이 이쪽보다 이쪽에 여유가 좀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넣으면 분명히 휘는데 이렇게 넣으면 공간적인 부분에 여유가 있으니까 렌즈가 안 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술을 해주면 안전해요. 렌즈가 돌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월등하게 작고. 그럼 저희가 렌즈 실물을 조금 보고 있으면 야, 렌즈가 이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이제 저걸 다 보여드릴게요. 렌즈 실물을 보여주고 렌즈가 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이제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수술할 때. 자, 이제 이게 렌즈죠. 렌즈가 들어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죠.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땐 렌즈를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걸쳐놔요. 렌즈를 이렇게 잡아요. 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 땐 눈 안에 렌즈를 슈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렌즈를 넣기 위한 카트리지가 있어요. 그걸 렌즈를 눈에 넣기 위해 가지고 증판 물질을 넣어서 준비를 하죠. 그리고 렌즈를 집어 가지고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이 맨눈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자, 이제 이렇게 렌즈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렌즈가 지금 볼록하게 솟아올라 있는 게 보여요. 원래는 이게 다 모든 게 현미경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렌즈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안에 이제 렌즈가 당겨져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렌즈를 슈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렌즈를 푸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가 다 되는 거죠. 이제 이러면 렌즈를 슈팅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렌즈가 이렇게 빠져나오죠. 끝.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이라서 잘 휘어지고. 약간 그렇죠. 그렇죠? 지금 렌즈를 한번 당겨 볼까요? 그래서 이 안내렌즈 삽입술에 쓰는 이 렌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는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작은 절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슈팅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혹시 렌즈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다시 제거를 하기도 쉬워요. 라식, 라섹 같은 수술들은 수술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걸 다시 이전 상태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